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3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대한정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였으며 설 명절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를 방문하여 유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대한적 십자사 대전 세종지사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 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내 기관 단체장, 중구 의정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의정활동 동영상 시청, 중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총 22명의 구민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2023년도 상반기 중구의회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은 정기 수시 표창으로 나누어 총 17건 74명을 표창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회기 중 현장 방문 및 공무 국외 출장 등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소외계층과 협업기관을 위문하고 수해, 산불, 지진 피해 이재민에게 성금 전달 및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갖는 등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또한 의정발전 유공 구민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의장 표창 수여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1차 정례회 대비 국내 연찬회 및 선진 우수사례 연찬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반부패 청렴, 챗 GPT 및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정례회 대비 정기 수시 연찬회 및 전문 교육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책 자치단체 비교 견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기와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정 추진하고 사례 보고 등 우수시책을 우리 구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승진, 전보, 인사교류, 채용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개인별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인사기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중요 직무 선정 등 균형 있는 성과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지원팀 신설, 정책지원관 결혼 인력의 신속한 충원, 외부 전입 공모 등을 통한 인력 확충 등 효율적인 의정 구현을 위한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집행부와 원만한 인사교류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상호회의적 교류를 추진하고 시의회 및 타 자치구의회와도 인사교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채용 요건이 충족된 정책지원관 임명을 신속하게 채용하겠으며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운영 및 포상과 징계 양정에
엄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 추진 실적으로는 그동안 한 차례의 정례회와 두 차례의 임시회를 개의하여 38일간의 회기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조례안 45건을 포함한 총 6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원안 가결 54건, 수정 가결 3건, 부결 1건, 철회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구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대안 제시를 위해 한 차례의 정례회 개의와 세 차례의 임시회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확대되는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정 홍보팀 신설, 2023년 의정 홍보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의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변화하는 매체별 특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접속 기능 향상 등 누리집 확대 개편, 페이스북 신설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도자료, 기고문, 기자간담회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온 오프라인 홍보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의정 홍보 시스템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성화 등 체계적 통합적 의정활동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지원팀 체계적 운영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으로 의정활동 지원조직 체계화로 정책 역량 제공 및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벌 조례안 자문 검토 및 자치법규 위반 지원 등 전문위원실과 유기적 협조 체계로 입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 구정 및 현안 질문,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결의안, 의안 심사 등의 합리적인 대안 분석, 입법 정책 연구 지원으로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2023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희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성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8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8쪽은.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네,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그 재윤 의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도 아니 직원들도 어떤 그 공공기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개별적인 교육도 보내고 또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직원들의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운영에 어떤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후반기에 어떤 방식의 전문성 교육을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네, 전문 교육을 계획서를 좀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을 좀 따로 좀 한번 하셔요. 네. 연수를 가도 좋고 아니면 자체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든 어차피 한꺼번에는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은 두 파트가 됐든 세 파트가 됐든 나눠서 좀 보내고 또한 교양이라든가 인문학 강의를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좀 갈 수 있도록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세요. 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을 많이 습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서로 직원 간의 소통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양 또는 인문학에 대해서 전문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이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에 과거보다는 조금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좀 못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자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인문이라든가 교양 이런 부분 쪽에 좀 가서 연수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뭔가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이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좀 중점을 두고서 연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내부에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두 파트가 됐든 세 파트가 됐든 외부로 나가서 편안하게 좀 자유롭고 좀 좋은 여건이 있는 잘 되어 있는 그 곳에 가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넉넉하게 네. 이렇게 해서 좀 교육을 받고 또 연수도 좀 하고 연수를 겸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체적인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회 좀 보고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꼭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중형버스 구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카운티 장쪽 15인승. 어떻게 그 버스 정비는 다 되셨나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편의 장치들이 이제 그 뭐 어떤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한 후에 부착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편의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스가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은 다 해결된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작동이 좀 미진한 부분은 다시 이제 앞수업을 받고 있고 또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시간 걸려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하여튼 그 버스 구입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조직 개편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인사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및 타 자치구의회와 인사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네, 뭐 그동안에는 뭐 시 구간에 그 인사 교류는 늘 있어 왔는데요. 이제 그 우리 의회가 그 인사권이 분리 독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는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집행부와 같이 시와의 그 시의회와의 교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처럼 시 구간 교류하듯이 저희 구의회와 시의회 간의 어떤 교류 또는 저희 중구와 다른 자치구와의 교류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야만이 저희 조직도 이제 새로운 인력 보완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하는 어떤 업무 추진 행태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배울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 7월 3일인가요? 자치구의장단 협의회도 이거를 이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고요. 아직은 시의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셔가지고 빨리 저기 좀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민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의정 홍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홍보실이 신설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홍보실의 역할이 이제 우리 저 의원님들의 이제 성과라든가 조례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사화도 시켜주고 만일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위협하지 않나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회 홍보팀이 신설을 통해서 그 동안에는 의정팀에서 이를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순히 보도 자료 제공하는 정도에서만 그쳤는데요. 홍보팀 신설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김석환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만드셨지만은 홍보 조례라든지 또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2023년도 의정 홍보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유튜브, 페이스북도 이제 새로 개설을 해서 지난 4월에 개설을 해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번부터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접속이 원활하도록 그런 어떤 기능 향상을 하는 확대 개편 이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홍보 부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홍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고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활동에 강화하겠습니다. 좀 더 이게 좀 뭐 누리집이라든가 이게 보면은 뭐 인터넷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들 11분에 대한 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네. PR해 주시고 지금도 네. 뭐 홍보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네. 부분을 조금 더 추진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결혼인원, 신속한 보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용 절차는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보실 거고 서류 접수를 언제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아마 조직 개편도 어렵게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결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직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확한 일정을 못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 채용 계획은 어제 제가 결제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채용 계획은 수립을 하고 이 채용 계획은 또 이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의 의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채용 공고 또 이제 면접관을 임명을 해서 면접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최대한 빨리 이걸 추진하게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정도는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정책 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장 인력이 이제 한 명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그 어떤 인력 지원을 받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만두는 직원이 많고 또 휴직하는 직원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력을 새로운 팀장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원관 분들의 어떤 도움이 많이 네. 큽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후반기에 의회 일정을 잘 아시겠지만 네. 일정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2차 추경 예정돼 있고 예, 예. 그다음에 10월 임시회, 11월에 네. 본회의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지원관 분들이 예. 그 빨리 채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건, 그런 예, 부분은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예. 채용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그래서 우리 11분 의원님들의 그 공약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는 그 내용을 업무보고상에 담아서 네. 그러니까 계속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집행부 기획실 자료 봐도 의원들 그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에서 담당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전혀 자료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어떤 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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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을 예, 관련된 사항은 저희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듯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공약사항 관리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 소관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뭐 문제 없지 않겠는가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이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공약 사업은 의원 개인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이 의회 사무국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세종시 의회에서도 이런 그 전문 이행 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건의안을 광역의회 협의회에다가 제출한 바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광역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이제 건의문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공약하게 관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선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각자 공약을 하게 된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리 지금 할때 때부터 진행이 됐던 얘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 상부에서 미리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이런 식의 어떤 질의는 안 한다고 불필요했던 말씀이시거든요. 네. 각자 우리 그 직원분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거나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의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형버스 한번 타보셨나요, 국장님? 정차돼 있는 때만 타봤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국회연수 갈 때 한번 탔는데요. 그때 보니까 에어컨을 키면 위에 천정에서 네. 물이 줄줄줄 주르륵 뚝뚝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닦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때도 수리를 한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물이 뚝뚝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리를 하셨는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리가 다 다 돼가지고 어제 다시 완료했답니다. 예, 그래서 정기 검사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자체 점검표를 좀 만드셔서 네. 차량을 잘 관리해서 오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 부탁드립니다. 예, 수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그 국장님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 의원님께서 그 직원분들 연수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데 자치인재 개발하는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완주.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이나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연수 이 대행 기관들이나 보면은 그 1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못 선택을 하시면 올해 교육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서둘러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들께서 홍보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간 홍보 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 자료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홍보팀의 인력이 이제 지금 3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그 시각으로 제가 보면은 의전팀이지 홍보팀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개인의 의전팀 역할에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3분이 같이 현장에 나와 계실 때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민선국이 저희 의회 1주년 돼가지고 각 의회에서 다 행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성과 자료도 다 보도를 하고, 근데 저희 중구 의회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누리집도 새로 만들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1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일정 고지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좀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매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팔로워 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이제 의회라든가 집행부 쪽 채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팔로워 수를 늘려서 그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 페이스북을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팔로워 숫자가 37명인가 이렇게밖에 예, 4월 달에 했는데 불구하고 좀 너무 적은 숫자. 그리고 그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계정을 개별적으로는 통보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오픈했다는 거를. 그 저희 의원님들도 페이스북에서 들어가서 중구회를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다른 걸 검색하다가 연결이 돼서 이런 걸 올려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분들도 다 팔로우를 하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방안을 좀 강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걸 이제 팔로워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을 인식을 하고 직원들도 여기를 다 팔로워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정 홍보 조례에도 이런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팔로워 수 이제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벤트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해서 이 활동 내역을 좀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우리 그 유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관리 부분, 아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선거법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혹시 조항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 그 선관위원회 예. 법제처 이 질의회신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법제처요? 예,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 정확히 공직선거법 몇 항 몇 조에
이게 위반이 된다라는 거는 따로 안 받으셨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문서로 한번 회신을 받아보시고요. 의원 개인 사무인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정책지원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 보좌 업무가 아마 정책지원관 업무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 법제처에서 했을 때는 정책지원관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관위나 여기에 다시 한번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그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공약사업을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 의회 사무국이 아니라 정책지원관 팀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선관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선관위에서 이것을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도 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거든요. 임기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거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 채취라든가 이제 의회 사무국 예산서를 보면서 국장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5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성과관리 계획서를 예산서랑 같이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 성과관리 계획서에 담긴 의미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회계년도 사업 추진 실적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의 목표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의회 사무국은 이제 그 성과관리 계획서 제출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들도 한 30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월별이라든가 분기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홍보팀, 사무, 뭐 의정계, 의사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실 각자 그 성과관리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그 1회계년도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중간에 점검을 저희 의원들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기 의회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저희들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냐 열심히 해오셨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연례 답습적인 이 문구라든가 이 계획서 같은 것들을 조금 요번에 이제 조직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좀 명목 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